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범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우리 번역서에는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이 돼 나온 책인데요. 이 데이비드 런시먼이 원래 원작자의 책은 How Democracy Ends, 어떻게 민주주의가 끝나는가, 원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런시먼이라는 교수는 캠브리지대의 교수로서 영국에서는 석학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고, 가디언지 같은 데도 늘 글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 피케티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토킹 폴리틱스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뭔가 하면, 현대 민주주의가 상당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에는 그 폭력적인 쿠데타에 의해서만 이 민주주의가 전복이 됐었는데, 요즘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민주주의가 그 폭력적인 쿠데타 이외에 다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말하자면 제 모습을 잃어가고 또 종말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신호들이 잡히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폭력적인 쿠데타 외에도 허울은 민주주의를 썼는데 실제는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많은 예가 있죠. 예를 들어 행정권의 남용 또는 전략적 선거 부정, 이런 데 의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이 팬데믹, 이 상황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면서 영국 같은 데서는 외출금지령 같은 게 내리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엄청 억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그런 조처들을 국가에서 많이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민주주의는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대재앙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환경 파괴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핵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냐?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전력 같은 거, 에너지, 가스, 이 금융,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다 이 그리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그 나라에서 전력이 중단됨으로써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사례듯이 이런 것들조차도 멈추면 셧다운이 돼, 말하자면 이거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돼버리면 민주주의는 망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제 무슨 이런 테크놀로지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로봇 기술이라든가, 또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트위터라든가 또는 페이스북, 또 이런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해서 상호 연결성이 많아져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기회가 된 것도 같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의 이 국가로서는 하나의 정보 권력으로서 그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되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런시먼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찰하면서 무엇을 그렇다면 민주주의 말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대안은 없겠는가, 이거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민주주의는 거의 이 런시먼의 표현에 의하면 중년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년의 위기가 뭡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뭔가 변화시켜 보고 싶은 거, 그런 강력한 욕구를 느끼는 40에서 65세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제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왜 그렇게 돼 있겠느냐? 실제적인 예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건 하나의 정치학자들이 볼 땐 순수 민주주의의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또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이 18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이게 서구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과 유럽 내에서도 말하자면 좌판이 우판이 상당한 그 자유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그 국가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 원인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포퓰리즘이라든가 일반 그 복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많은 부작용. 그냥 뭐 서구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 유지를 하려면 더 많은 세수를 얻어야 이 정권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 주요 내용인데 처음에 쿠데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통적인 방식은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방송은 군가로 채워지고 거리는 탱크가 서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런시먼이 책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민소득이 8,000불 정도 이상이 넘으면 이런 폭력적 쿠데타는 좀 힘들다. 그런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보면 IT나 짐바브웨 또는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뭐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 8,000불이 넘은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쿠데타가 없죠. 예를 들어 그리스 쿠데타 1967년 그리스 그 대령들의 모임에서 한 쿠데타는 결국은 74년에 진정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 뭐 8,000불이 아마 안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한 경우고 터키 같은 경우의 쿠데타는 2017년 6년에 생긴 쿠데타는 뭐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에르도안 쪽에서 발표를 한 그 쿠데타의 원흉을 귤렌이라는 사람으로 보는데 귤렌은 1999년에 이미 매사추세츠 저 시골 마을에 이사 가서 살고 터키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쿠데타의 원흉이라고 괴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좀 어쨌든 뭐 쿠데타가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쿠데타가 진압이 됐으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외견상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일어난 쿠데타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그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행정부 쿠데타, 부정투표, 공약성 쿠데타, 행정권 과용, 전략적 선거 조작. 이런 거는 지금 우리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그 뭐 뉴스를 제가 오면 잠깐 보니까 미국도 뭐 지금 뭐 2주 안에 그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모라토리엄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게 왜냐면 국회에서 아마 부채 승인을 좀 더 많이 해줘야 그 폭을 한도를 늘려줘야 아마 그 원활하게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모양인데 미국도 심지어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위험한 나라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걸 빌미로 잡아서 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를 빌미 잡아서 많은 비민주적인 요소를 행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에서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장점 요소들을 그 엘리트가 전부 취했다고 생각할 때 포퓰리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불평등이 심화될 때 포퓰리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포퓰리즘이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얘기를 잠깐 해보면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1970년대에 1,000불이 국민소득 $1,000가 안 될 때 베네수엘라 이미 8,000이 넘었습니다.
80년대 초는 거의 뭐 2만 불 가까이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저렇게 됐는데, 그때 뭐가 하냐면 차베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략 전 국민 상대로 파퓰리즘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유 파는 돈으로 그냥 막 나눠주는 거죠, 그냥. 응?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향유하다가, 그게 이제 좌파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끝났으면은 그걸 다시 어떻게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4선까지 해먹고 결국 암으로 죽으면서 그 후계자를 누구로 했냐? 마두로를 했거든. 이 마두로는 기사 출신, 버스 기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장관도 해먹고 하다가 결국 승계 받아가지고 또 부정선거를 했는지 무슨 다시 또 대통령이 되고, 결국 마두로 이제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명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통닭 한 마리에 1,450만 볼리바르, 우리 돈으로 5,800원. 근데 그 1,450만 볼리바르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학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이 한 달에 500만 볼리바르. 500만 볼리바르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계란 12개 하고 치즈 2덩어리 사면 500만 볼리바르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파퓰리즘의 종말이에요. 그리스? 그 역시 그리스 전체가 거기가 다가 뭐 연금 아니면 뭐 이런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가? 그리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가 우리가 한 2만 달러 됐었죠. 그리스가 거의 그때 거의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그리스가 한 12,500, 18,0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스는 아직도 그 빚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 말하자면 IMF로부터 그 유럽 은행이나 독일, 특히 독일의 부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그 압박을 받고 있죠. 그리스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음모론이 이 파퓰리즘에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자꾸 음모론이 이렇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무슨 그 선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소련,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 사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뜨기 시작하고, 공화당이 또 정권을 잡고 뜨기 시작하면 저건 월가에 사주를 받고 있다, 응?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트럼프는 심지어 오바마를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도 그랬잖아요. 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참 특이하죠. 그 레흐 카진스키가 대통령을 할 때 수행원 90명을 뭐 데리고, 국가 요직 인원들을 데리고 스몰렌스크 비행장 부근에서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90명. 그 왜 갔냐 하면 카틴숲이라는 데서 2만 명의 폴란드군이 몰살을 했어요. 옛날 소련군한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다가 스몰렌스크 비행장 부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게 음모론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공작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근데 뭐 러시아에서는 뭐 날씨가 나빠 안개가 비트 끼어서 죽은 거에는 더 이상의 뭐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그런 것도 하나의 음모론에 속하고. 어쨌든 이 포퓰리즘이 깊이 들어가면 사회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사회민주주의가 더하면 파시즘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포퓰리즘의 요인은 불평등에 심합니다. 이 불평등의 심화가 포퓰리즘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하나의 고질병으로 되어 있는 거죠.